분광을 이기는 마케팅 전략. 2007년에는 미국 이른바 서브프라임 거품이 꺼지면서 서서히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는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세계 경제를 강타했다. 당시 한국은 그 위기에서 비교적 빨리 벗어난 나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리스의 국가 보도 위기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가 유럽 시장의 침체로 이어지고 중국과 브라질 같은 신흥국가의 성장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면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대외 경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한국은 그 영향으로 2015년에는 3, 4분기의 1.3% 성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분기는 모두 0%대의 성장에 그칠 정도로 경제가 활기를 잃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가 얼마나 지속이 될지, 고성장 시대가 과연 다시 도래할지 등 누구나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몇 년 사이에 경제 위기를 2차례나 겪고 미래 전망도 불투명하다 보니 사회자의 행동도 달라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청년들은 사회 진출 중년 세대를 실직 가능성, 장년층은 노후 생활에 대한 깊은 불안감이 있다. 가격 탄력성 변화, 사회자는 값이 오를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내릴 때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편의가, 원가 면에서의 뚜렷한 이점의 중요성, 불황이 오면은 원가나 편익 면에서 확실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각광을 받는다. 단기 효과의 중시, 또 불황이 오면은 소비자는 특히 금융 상품의 경우에 더 가까운 미래의 혜택을 주는 상품을 선호한다. 더 중요해진 지금 자금 융통. 고객의 재무 사정이 악화되면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지불 조건을 완화해 주는 회사가 영업 면에서 유리해진다. 안전 중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고객은 수익성이 낮더라도 안전한 금융상품을 선호한다. 또한 소비자는 고운 망을 뜻한 회사의 제품을 사지 않으며 불황으로 사회가 불안해지면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제품 및 서비스 수요가 늘어난다. 불황을 맞아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구체적으로 대응책은 뭘까? 과감한 보장을 통해서 고객이 느끼는 위험을 제거해준다. 위험에는 고객은 불안, 공포,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위험을 회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업은 그들이 느끼는 위험과 불안감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과감한 보장은 그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현대자동차는 2009년 초에 미국에서 불확실할 때에 확실성이라는 광고 캠페인을 벌여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은 새 고객이 빚을 갚는 동안에 실직하면 그가 직장을 찾는 기간에 현대자동차가 3개월까지 돈을 대신 내주는 구조였다. 3개월이 지나도 새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고객은 자동차를 돌려주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제공한다. 기계로 같은 내구재의 경우에 시험적인 사용기간을 제공하는 것도 고객이 느끼는 위험을 줄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 기간 동안에 고객은 임대를 만나면 언제든지 그것을 돌려줄 수가 있다. 이 경우에 판매회사의 부담이 커지지만 여기는 두 가지 이점도 있다. 하나는 고객이 기기를 쓰는 시험적인 사용기간 동안에 추가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고객이 기기를 쓰는 기간이 이래서 재고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해약 또는 반품 조항을 넣는다. 해약 또는 반품 조항을 넣는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의 의구심을 줄여준다. 예를 들어서 지원병을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유권은 얼마 전부터 지원병에게 입대한 뒤에 6개월 후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있다. 이 정책은 이미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 대금 지불을 고객이 거두는 성공과 연동시킨다. 대금 지불을 고객이 누리는 성공과 연동시키면 고객이 아닌 공급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인 풍력발전 설비회사 에너르콘 서비스 가격을 제품의 수익성에 연동시키면서 고객이 대폭 늘어났다. 회사의 재력을 영업에 활용한다. 신용위기로 인해서 많은 고객이 돈 쓰는 것을 꺼릴 때 고객에게 신용 판매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커다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물론 회사는 리스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에너르콘은 12년의 서비스 계약 기간 중에서 1006년 동안은 서비스 가격의 절반을 직접 부담한다. 물물 교환을 수용한다. 고객이 재무적인 사정으로 현금을 지불할 수 없을 때는 값어치 있는 물품으로 대신 받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실제로 스위스의 농약품 종료 회사 칭겐타는 자금 융통이 어려운 농민에게 먼저 그들이 원하는 물품을 공급한다. 그런 다음에 농민이 미리의 수확을 물량의 일부를 인수해서 그것을 선물 시장에 매각한다. 약해진 경쟁사들의 고객을 끌어온다. 위기의 영향을 받는 정도는 회사마다 크기에 다르다. 이때 약해진 경쟁사들의 고객을 끌어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유럽의 어느 은행은 어려움을 겪는 경쟁사들의 고객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건 결과 예금이 24% 늘어났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혁신하면 흔히 거창하게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판매하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서 고정가격에 파는 것처럼 단순한 일도 많다. 가령 한 공급업체에서 포괄적인 해법을 내놓으면 고객이 누리는 안정성과 효율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상업용 포약 시장의 선두업체인 호주의 오리카는 채석장 운영업체에 포괄적인 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오리카는 포약 판매뿐만 아니라 암석 분석, 굴착 작업, 발파까지 모두 해준다. 이것은 맞춤형 서비스와 가격의 투명성은 떨어지는 대신에 고객당 매출 효율성, 안정성은 올라간다. 고객은 발파 과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만큼 거래를 끊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공급업체를 바꾸기가 힘들다. 중고시장, 수리및 수선시장, AS 시장 같은 FD 시장에 눈을 돌린다. 불황기에는 새로운 고객 혹은 OEM 시장은 확보하기 어려운 반면에 수리, 수선, 교체, 수리용 부품, AS 등의 FD 시장은 오히려 활기를 띈다. 자동차 타이어는 신차뿐 아니라 오래 써서 다른 타이어를 교체할 때도 필요하다. 실제로 타이어 FD 시장의 크기는 신차 타이어 시장의 약 3배다. 지금까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서비스를 분리해서 값을 부과한다. 경우에 따라서 기업은 지금까지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던 최종 가격에서 몇몇 개별 요소를 분리한 뒤에 각각의 요소에 따로 값을 매길 수 있다. 이는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결국 기업의 이윤은 상승한다.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는 2006년 고객의 짐에 4.5달러씩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다음 분기의 이익이 30%나 올라갔다. 풍성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치 사슬을 심화한다. 풍력발전 서비스 회사 에너르콘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무려 12년 동안의 풍력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한다. EAPK라는 이름의 이 서비스 프로그램은 고객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에너르콘의 고객 가운데 85%가 이 계약을 맺는다. 고객을 위한 교육도 가치 사슬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앞으로는 교육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 까닭은 우선 제품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또한 직원들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에 복잡한 제품을 수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독립범위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관련 서비스에 별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한층 쉬워지고 현재 모기업의 고객이 아닌 고객에게도 교육 서비스를 판매할 수가 있다. 한국 기업들이 소비자와 경쟁사의 변화된 행동을 감안해서 적극적이고 세련되게 마케팅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과 같은 불황을 누구보다도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영업 실적을 따지지 마라.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영업사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전반적으로 불황이 닥쳐도 회사의 영업사원들이 계속 뛰어난 성과를 올리면 회사는 불경기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업사원들의 성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는 그들에 대한 보상 정책과 그들이 고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다. 최근에 나는 보상 정책과 관련해서 어느 B2B 회사의 각 영업사원의 영업실적, 즉 매출액과 공헌 마진을 비교한 자료를 본 적이 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영업실적이 좋을수록 공헌 마진, 즉 회사 수익에 대한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이런 잘 파는 영업사원일수록 가격을 무기로 영업을 한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를 본 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영업사원의 가격 책정 권한을 대폭 삭감했다. 인센티브 제도를 바꿨다. 값을 무기로 영업을 하는 몇몇 사원을 가치 지형 영업사원으로 교체했다. 문제는 이것이 이 회사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다. 회사가 영업 실적에 비례해서 영업 인센티브를 주는 한 영업사원은 할인을 해서라도 거래를 성사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궁극적인 수익을 생각한다면 영업사원이 받는 영업수수료를 마진에 비례해서 제공하는 것도 좋다. 둘째로 고객별로 공헌 마진을 파악하려면 고도로 발달한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회사가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가 않다. 가격점수 프리미엄. 영업사원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다. 특히 그들이 시장에서 실제로 받은 가격의 회사가 설정한 목표 가격보다도 높을수록 그들은 추가로 더 많은 가격점수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 가격점수 프리미엄은 실제 판매 가격과 목표 가격의 차이에 비례한다. 역할인 인센티브. 다음쪽 그림에 있는 방안도 마진을 드러내지 않는 인센티브 제도다. 이 경우에서 영업사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그가 할인해주는 액수에 반비례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수수료 비율이 떨어진다. 이 제도를 도입한 어느 회사에서 이것은 커다란 힘을 발휘했다. 도입한 지 2달 만에 평균 할인율이 16%에서 14%로 떨어졌고 고객들도 매출 감소도 일어나지 않았다.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가격을 관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최고 가격이나 최적 할인 또는 최고 마진을 달성한 영업사원에게 주는 특별 보상이 있다. 가장 창의적인 가격 해법 및 전술을 고안해낸 영업사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하는 것도 좋다. 실제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는 기업의 가격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다. 회사가 어떤 영업 인센티브 방안을 채택하든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단순 공평평등. 인센티브가 단순하면 관리 비용이 적게 들고 영업사원들의 제도의 지지와 효과도 잘 이해해야 한다. 스톡옵션을 중단하라. 1990년대의 가장 극적인 글로벌 M&A는 1998년 11월 당일의 다임러 벤처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일이었다. 당시 다임러와 크라이슬러가 합쳤을 때 두 회사의 시가 총액은 664억 7천만 유로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8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윌겐 시럼프 회장이 물러난다고 발표했을 때 다임러 크라이슬러의 시가 총액은 45%가 줄어든 327억 9천만 유로였다. 주주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것이다. 사실 이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게는 각종 주식 매수 청구권, 스톡옵션이 있었다. 그렇다면 스톡옵션이 주주가 가치 하락 방지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나는 먼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은 주주 가치의 뜻을 명확히 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주주 가치란 뭔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통한 기업 가치의 제고를 의미한다. 이익은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비용이다. 따라서 경영진의 가치는 매출액과 총원가의 가치를 재련 벌리는 데 있다.
주주가치란 이익 또는 주가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끼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많은 경영자가 주주가치를 높인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해왔다. 그런데 주주는 경영자가 회사의 소유자로 자신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스톡옵션은 대부분 주가를 올리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령 몇 년 전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회사 SAP의 경영진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시가 총액이 각별이 되고 어떤 비교 지표를 넘으면 그들이 최고 3억 유로까지 갖도록 했다. 거꾸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경영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보다 많은 위험은 기꺼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뿐이다. 즉 그들에게는 위쪽 기회만 있고 아래쪽 위험은 없다. 반면에 주주에게는 위쪽 기회와 아래쪽 위험이 모두 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런 이해관계의 상충을 살펴보자. 어느 회사의 스톡옵션 프로그램이 상승한 가치의 10%를 경영진에게 준다고 해보자. 가치가 떨어지면 경영진은 당연히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경영진은 가와 너의 행동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가를 선택하면 가치가 50억쯤 올라갈 확률이 50%이고 100억이 떨어질 확률도 50%다. 나를 고르면 가치가 15억쯤 올라갈 확률이 50%고 또 5억이 떨어질 확률은 역시 50%다. 경영자가 가 또는 나를 선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영자의 기대 소득과 주주가치의 기대값은 다음에 같다. 이와 같은 상황일 때 경영진이 어느 하나를 선택할까는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말할 것 없이 가를 선택할 것이다. 주주가 경영진에게 이런 구조의 장려책을 제공했다면 그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다. 경영진은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한 것이니 말이다. 잘못은 다름 아닌 그 스톡옵션 모델에 있다. 기업이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 매수 모델을 도입하면 성공은 경영진의 주식 투자 규모에 달려있다. 이때 경영자가 투자하는 금액은 그에게 고통을 줄 정도여야 한다.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의 액수를 투자한 경영자는 회사의 공동 소유자로서의 위험을 분담하므로 주주들과 같은 배를 탄 셈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다기로 지멘스는 몇 년 전부터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 매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가가 떨어지면 임원들은 주식을 두 서서 차이를 메워야 하므로 그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줄지 않는다. 지멘스의 경우에 보유기간은 3년이다. 나는 이 의무 보유기간이 좀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임원들이 현직을 떠난 후에도 일정 기간 보유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더욱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한층 더 크다. 한층 더 커진다. 합리적인 모델. 모방하기 힘든 서비스로 경쟁 우위를 점하라. 모방하기 힘든 서비스로 친절하고 신속하고 이기려면 반드시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이 외국인은 어떻게 비춰지는 것은 나의 관심이 많다.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만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독일을 생각해보자. 그 밖에도 많이 있지만 의미를 말해서 이것은 정확한 말이 아니다. 다르다가 반드시 더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더 못하다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한국에서 제공하는 많은 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가격 경쟁력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다. 한국의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꽤 많이 있다. 멀티태스킹을 최소화해라. 지난 30년간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바꾼 메가트렌드 정보기술 저 IT다. 1980년대 전년만 해도 팩스보다 텔렉스가 훨씬 더 많았고 랩톱은 고사하고 PC도 매우 드물었는데 이렇게 지금 그래서 시간 낭비, 더 낮은 실수, 줄치는 숙면 등등의 이런 문제들이 피해가 나타났고 우리가 기업에서 일하는 한
몇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형태의 작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도 확실하다. 현실적으로 최신 IT 기기가 없으면 회사 생활은 물론 사생활조차도 영위하기가 힘들다. 사실 우리는 정보통신 도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은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노예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상전처럼 되어버린 기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무 시간 중에 모든 기계에서 벗어나서 특정 과업을 위해서 일정 시간대를 따로 떼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래도 이것은 시간이라는 또 희귀한 자원을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강력한 방법이다. 이런 면에서